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송금한 내용 그 자료를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2006년도에만 해도요 5천만 원 이상 송금하게 되면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다시 2천만 원 이상 송금할 때 통보가 됐었는데 지난 2019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돈을 송금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서로부터 그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세무조사 받게 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 자금은 어디서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일부 재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사업자금 주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을 대줬다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됩니다. 또 형이 동생한테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돈을 사업자금을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알고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니까 또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또 형으로부터 자금을 도움받은 것이다. 그랬을 때 증여세를 안 내게 되면 증여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세무조사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정 금융거래의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좀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약칭은 특정 금융정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 금융정보법을 적용하는 금융회사는 어디가 있느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은행법에 의한 모든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금융회사도 되겠고요. 상호저축은행도 되겠고, 농협은행도 되겠고, 수협은행,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최신관서, 그리고 카지노 사업장,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가상자산. 여러분 가상화폐 들어보셨죠? 가상화폐가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겠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바로 금융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법 재산은 뭐냐? 불법 재산은 범죄 수익이라든가 불법 수익, 그리고 공중 협박 자금 등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세탁 행위는 범죄 수익 등의 은닉으로 인한 범죄 행위,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탄류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란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 재산 등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거래 후 보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금액 이상의 현금, 그러나 외국 통화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이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보고되지 않는 것은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와의 현금 등의 지급을 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즉 국가 등과 거래하는 경우도 통보가 되지 않고요.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회피를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현금 거래의 보고의 기준 금액은 하루 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금융회사 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하루 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데 여러 번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하루 거래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카지노 사업자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한 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 카지노 사업자는 그냥 거래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거래를 발생하는데 100만 원 이하의 원화를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무통장 입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원화를 송금하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외국 통화의 매각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 여러분들이 수도요금, 전기요금 내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하는 금액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 상대방에게 200만 원 보내고 300만 원 보내고 500만 원 보냈더니 합쳐서 3건이죠. 1,000만 원이면 바로 통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 원 이하일 때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